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3.5.2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제가 AI 페이퍼를 소개해드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었는데 벌써 업데이트가 됐어요. 기다렸던 기능이 나왔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양한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됐죠. 이거를 다 소개해드리기보다도 핵심적인 내용, 제가 제일 기대했던 거 5가지 정도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제가 AI에 대한 내용을 살짝 빼놨었거든요. 이번 업데이트가 중요해서 빼놨던 내용인데 이것도 함께 포함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업데이트는요. 업데이트 항목 들어가셔갖고 바로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 3.5.2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시작해보죠. 자, 우선 가장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인공지능 부분입니다. 이 AI 페이퍼는 오른쪽 밑에 AI 버튼이 달려 있거든요. 얘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AI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 지금 딥시크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예전에는 GPT-4 옴니하고 미니 정도를 쓸 수 있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GPT-4 5하고요. 근데 이제는 R1 모델이 들어갔고 V3 모델이 들어갔죠. 이 R1 모델이 요즘에 난리가 났던 바로 그 모델입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쓸 수 있다는 게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딥시크 R1으로 놓고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런데 제가 5가지 기능을 이야기 드린다 했었잖아요. 먼저 5번째 기능 중에 하나가 키보드 타이핑 속도를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좋았었기 때문에 큰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그래도 좋아졌다라고 하니까 안 써볼 수가 없겠죠. 한번 그러면은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지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비우즈를 쓰고 있으니까요. 비우즈 이제 한국어로 좀 바꾸고 의 AI 페이퍼에 대해 알려줘라고 해보죠. 자, 그리고 기다리게 되면은 이게 원래 딥시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였었죠. 생각을 하는 단계를 보여주는데 이건 여러분들께서 딥시크를 웹에서 사용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입력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답을 할 거야 라고 자기가 추론하는 결과들을 쭉 보여주게 되는 것들인데 생각보다 웹이랑 썼을 때랑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상당히 좀 재밌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리게 되면은 저는 이제 깊게 생각하는 모델들은 쓰진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진지하게 논문을 쓴다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자료 조사해야 될 때는 필요가 있기는 한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오래 걸려요. 더 오래 너무 걸리기 때문에 한계는 좀 있겠죠. 자, 요거는 좀 약간 단점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밑에 게 좀 잘 안 보이네요. 자, 다시 닫아서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닫고 새롭게 AI를 실행을 하고 자, 딥시크 R1이 아니라 빠르게 답변할 수 있는 V3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한 대화를 해보죠. 안녕이라고 대화하게 되면 당연하지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바로 나왔죠. 전자 노트에도 기본으로 탑재가 되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좀 아쉬운 걸 이야기 드리게 되면 얘가 온 디바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기능이 업데이트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메모할 수 있는 필기 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쓸 거예요. 이 잉크의 장점, 이 잉크의 단점. 이 2가지를 썼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 자, 이렇게 이 잉크 장점, 이 잉크 단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썼어요. 이러고 나서 이 왼쪽에도 AI 버튼 있는 거 보이시죠? 이 AI 버튼을 누르고 나면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거를 분석을 한다라든지 아티클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AI 텍스트 컨버전이 나오고요. 어시스턴트를 바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도 가능하기는 한데 일단 여기서 호출 한번 해볼게요. 얘를 눌러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좀 기다리면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방금 전에 대화했던 내용이 첨부 파일로 붙어요. 보셨죠? 자, 이러면 딥시크로 바꾸시던지 아니면 GPT-4로 바꾸셔도 됩니다. 얘랑 바꾸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얘한테 말을 걸 수 있는 거죠. 이 노트의 내용을 오타가 있지만 놔둘게요. 보기
좋게 정리해 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송글씨 썼던 내용이 바로 첨부 파일 상태로 들어가게 됐고,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지금 가독성 있게 정리를 바로 했습니다. 제가 이 잉크라고 썼는데 아무래도 짝대기를 긋거나 그렇지 않았었기 때문에 약간 좀 이건 제 글씨의 문제로 하죠. 개선이 필요한 부분까지 바로 보여줬죠. 자, 그럼 다시 닫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AI 기능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시거나 뭔가 글을 쓰시거나 뭔가 생각할 거리들을 쓰고 난 다음에 물어볼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지우고 나서 새 창을 한번 열죠. 새 창을 열고 난 다음에 좀 글씨 굵기를 보시기 좋게 더 굵게 만들겠습니다. 이러고 간단하게 24 곱하기 3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했었을 때 손글씨라고 나서 다시 한번 또 AI 어시스턴트를 호출을 해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면 되겠죠. 답은? 자, 물어보면은 바로 총 파일이 업데이트가 됐고 생각하자마자 답변을 바로 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구나. 내가 문서를 만들 때 그때그때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개선이 됐구나. 저는 이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이 기능 하나가 추가가 됐다라는 거, 인공지능 기능 점점 더 좋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캘린더 기능이 업데이트가 좀 됐습니다. 자, 여기 있는 캘린더를 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잘 안 쓰다가 최근에 활용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원래 구글 캘린더를 쓰고 있고 구글 캘린더 이것저것 정리한 다음에 태스크 정리한 내용도 다시 여기다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아웃룩하고는 동기화가 됐었지만 지금까지는 구글하고 동기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글 동기화가 돼요. 그런데 먼저 조심하실 게 하나 있는 게 정식적으로 비우즈 이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구글 캘린더 동기화를 시키기 전에 당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캘린더의 날짜하고요. 그리고 비우즈 이 시스템의 날짜가 동일한지를 먼저 확인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설정 메뉴 들어가시게 되면은 쭉 봤었을 때 제너럴에 여러분들 지금 타임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저는 지금 서울이고 9시 24분에 제가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숫자가 나옵니다. 이거 카운팅 안 맞춰 놓으셨던 분들은 다른 나라로 나오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얘를 반드시 맞춰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요, 어떻게 구글 캘린더를 동기화할 수 있느냐? 동기화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다시 캘린더 앱을 실행하시고 난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요 항목을 누르시면 돼요. 얘를 누르게 되면은, 기다리게 되면 보다시피 아웃룩이랑 동기화를 할 거냐, 그리고 구글하고 동기화를 할 거냐, 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왔고,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로 할지 아니면 일요일로 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좀 두고 있는 편이라서 그대로 놔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하기 버튼 누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구글 계정하고 동기화를 시키시면 되겠죠. 자, 기다리면 다시 한번 구글로 넘어가고 이 페이지는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세팅을 하기 위해서. 자, 보다시피 지금 양쪽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가지고 오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동기화 버튼은 여기 있죠. 얘를 누르고 나서 기다릴 거예요. 그럼 지금 싱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구글 캘린더 기능은 업데이트가 되기는 했는데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어떤 개선이 필요하냐면요. 보다시피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구글 캘린더 일정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구글 캘린더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제 강의 일정이라든지 업무 미팅을 쫙 쪼개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사실 이 모든 캘린더가 동기화가 된다 그래도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모든 캘린더가 동기화가 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이건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다시피 맨 위에 일정이란 캘린더가 지금 하나 생겼거든요. 없었던 거였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만 동기화가 돼요.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봐서 동기화해서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원래 쓰시던 일정이 아니라 얘하고 동기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캘린더를 만들어서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이거는 성공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28일 날짜에 제 구글 캘린더에서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드니까 여기 테스트라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쉽지만 이거는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 버그 리포트를 한번 해야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작성도 한번 해볼게요. 28일로 들어가서 자, 한번 28일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서 여기 원래 이제 캘린더를 고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올데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컨펌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라고 들어갔죠.
여기도 테스트 중입니다라고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구글 캘린더에도 얘를 동기화시키게 되면 구글 캘린더에 똑같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구글 캘린더에 들어온다고 해서 또 바로 동기화가 되는 건 아니고 얘를 한 번씩은 눌러줘야 되네요. 싱크를 눌렀었을 때 이 싱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구글 캘린더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여기 테스트 중입니다. 그대로 들어와져 있습니다. 좋은 기능이기는 아쉽다. 좋은 기능이기는 하지만 아쉽다.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계속 기다렸던 기능인데. 자, 이제 세 번째 기능 보도록 하죠. 세 번째, 핸드라이팅 기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 계셨겠지만은 제가 여기 글씨를 썼을 때 왠지 이거 더 잘 써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무슨 소리냐? 제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일상 IT.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좀 자글자글하게 좀 깨졌었어요. 근데 지금 깨지지 않죠. 이게 이제 핸드라이팅 기능을 개선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글씨를 좀 획을 삐뚤삐뚤 쓰더라도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들이 아이패드나 이런 데는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거랑 마찬가지 기능이 이번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파인라이너가 아니라 볼펜으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글씨 테스트.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죠. 조금 더 깔끔하게.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이런 요구들을 쓰는 분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의 비유즈가 굉장히 잘 받아들여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혹시 생각하셨던 기능들이 이번에 포함이 안 됐다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리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번엔 조금 더 빨리 해준 것 같습니다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또 업데이트된 기능 네 번째 기능 봐보도록 하죠. 바로 시스템 언어가 한글 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시스템에 들어가신 다음에 랭귀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게 표준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어가 생겼죠. 한국어로 누르게 되면 사실 뭐 한국어가 아니라도 이거 볼 수 있는 것들 못 보는 거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언어 디스플레이, 펜 설정, 일반 보안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메뉴가 뭐였었지 하는 것들을 조금은 더 편안하게 설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을 많이 생각해 주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사소하지만 검색 나오는 거 좋잖아요. 자, 이 오른쪽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AI를 호출할 뿐만 아니라 길게 눌러섰을 때 음성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시간 대화를 주고받는 기능은 아니고요. 얘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받아쓰기 해주는 기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겠죠. 스페인을 여행 가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야? 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스페인 여행 가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야? 라고 했었을 때 쭉 결과값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으니까 자주 쓰게 되는 기능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기능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아직 업데이트 안 하셨던 분들은 빨리 한번 업데이트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들이 아쉬운 게 있을 때 채팅창에 올리게 되면은 상당히 잘 봐주는 편이더라고요. 저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레포팅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달라 요청할 계획이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제품으로 보시면 또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신기한 제품 많이 나오죠. 더 재밌는 내용 나올 때마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비우즈 페이퍼라든지 전자노트 구매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새로운 내용 나올 때마다 보시면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들 된 것 같아 이럴 때 구매하셔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 모르거나 하는 기능들이 있으시면 발견하신 분들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같이 보고서 성장하는 채널이 됐으면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